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입니다. 이재명 탄핵 청원이 떴습니다. 벌써 8만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인 김땡땡 씨가 6월 26일 날 올린 건데요. 7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이제 이것이 우리가 청원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땡땡 씨는 청원의 취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주권 원칙 아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에 따라 엄격한 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이재명 씨의 행위는 헌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국회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을 제출하는 이유로 첫째, 헌법 제66조 및 제69조에 따른 대통령의 책무 위반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를 위한 중립적이고 일관된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이재명 씨는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에 본인이 관련된 각종 개발 특혜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피고인심으로서 대통령 수행 자체가 사법 절차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을 이용한 권력형 비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내란 애완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추의 일시 유예를 규정한 것이지 범죄 혐의를 면책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또한 이는 탄핵소추를 제한하는 조항도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씨는 여러 건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범죄의 중대성과 성격은 헌법 질서와 공공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그 내용의 이유 및 내용을 좀 더 적시해 보겠습니다. 둘째, 정책 판단과 법률적 판단의 구분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정책적 행위나 외교적 행보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심사의 일부 제한을 의미할 뿐 헌법이 법률 위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라도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우연적인 결과가 발생한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7년 대법원 판례는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보면서도 그로 인한 개별적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011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이 사법심사에서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이재명 씨의 정치적 언행과 통치행위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특정 정파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익을 위해 중립성과 균형 감각을 갖고 국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은 야당 인사, 언론, 검찰 등 국가 주요 제도와 헌정기관들을 비판하거나 충돌하면서 국론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 제11조의 평등권,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의무를 대통령이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사법부와 국회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행은 삼권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언행은 권력 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는 헌법 제76조 이하의 대통령 긴급명령권, 거부권 등의 고유한 권한과는 별개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진 헌법소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은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임을 명시하면서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와 의무로부터만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다수의 형사건으로 인해 신뢰를 상실하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며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대통령직 수행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은 다수의 범죄 혐의와 사법적 심판을 앞둔 피고인 신분으로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권력 분립 체계에 중대한 균열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탄핵 수치를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엄정히 심사하여 헌법 질서를 수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대통령을 수장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본인이 지금 피고인 신분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법부를 갖다가 겁박하고 검찰을 갖다가 또 저렇게 해체시키는 등 그야말로 자기 면제를 위해서 권력 분립을 통째로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헌정 질서가 훼손되고 국가의 계속적인 어떤 안전과 보장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탄핵 청원이 떴습니다. 6월 26일 날 떴고요. 현재 벌써 8만 2천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수가 벌써 8만 2천 명입니다. 오늘 이내로 10만 명이 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만큼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폭락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예,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20대, 30대에서는 거의 부정이 67%, 6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 30대뿐만 아니라 50대에서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폭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국정 실패입니다. 계속해서 나라를 혼란으로 분열시키고 있고, 자기 하나 살자고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국민이 망하거나 말거나 전혀 관계하지 않겠다는 그런 무도한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참아주던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이재명을 심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가 말이죠, 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좀 참아주기도 합니다만은 더 이상 이재명의 저 독재를 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깝게는 말이죠, 저들의 어떤 당권 경쟁, 민주당 내부의 분열, 이런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은 더 큰 원인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통령 감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대통령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을 갖다가 그대로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국민의 냉엄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면서 대출만으로 그런 어떤 수요 억제책만으로 부동산을 잡을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갖다가 가졌습니다. 그러나 공급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급이 없는 수요 억제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서울 집값을 갖다 더 올려버렸습니다. 작기는커녕 말이죠, 지금 서울 전체를 갖다가 용광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을 올렸다고 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박살나고 있고요. 서민이 지금 주식에 돈 넣었다가 거지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가 파탄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하는 것이 외교도 지금 파탄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재명 탄핵 청원 떴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이 탄핵 동의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말이죠, 제가 이 지금 링크를 갖다가 댓글창에 올려놓겠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입니다. 자, 이 영상 댓글창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이재명 탄핵에 관한 청원,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